자, 오늘은 프리 스피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 스피치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즉흥적으로 하게 되는 여러 스피치를 말하는데요. 어떤 모임에서 하게 되는 자기소개, 그리고 술자리에서 하게 되는 어떤 건배사, 그리고 정기총회라든가 아니면 시무식이라든가 종무식이라든가 이럴 때 행사를 진행하게 되는 일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합쳐서 우리가 프리 스피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설문도 있고요. 또 어느 모임에 가서 하는 어떤 축사, 그리고 강의를 하는 거, 인터뷰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두 프리 스피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프리 스피치 가운데요, 자기소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대표님들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이렇게 분들을 보면요, 그 간단한 자기소개조차 너무 떨려서 말을 잘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어떤 분은 자기소개를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셔서요, 한 2분에서 한 3분을 넘어가면 안 되는데, 혼자 5분, 10분 이렇게 길게 자기의 자랑을 늘어놓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어떻게 해야 내가 호감으로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는요, 자기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스피치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어떤 PR의 기회로 삼아서 자기소개를 잘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자기소개를 하는 이유는요, 이 짧은 시간에 아이스 브레이킹, 그러니까 청중과 나 간의 어떤 긴장 관계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난 저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어 라고 생각이 들면 조금 더 친밀하게 다가가거나 아니면 가까운 거리를 두거나 하는 것들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소개를 하다 보면, 저 사람은 저런 일을 하는구나. 저 사람은 자기소개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스타일을 보니까 성격이 저럴 것 같아 라고 유추하면서 그 사람에게 좀 더 다가서야겠다, 아니면 그러지 말아야겠다, 이런 것들을 좀 조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어떤 모임에서 어떤 그 사회라는 그런 관계에서 조금 더 소통하려면요, 자기소개를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기소개는 정말 중요한데요, 이 첫인상을 결정하는데 몇 초가 걸린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어떤 학자는 20초, 그다음에 7초, 7초, 어떤 사람이 1.5초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통 어떤 사람의 이미지를 결정하는데 7초가 걸린다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만났을 때 비호감이 아닌 호감으로 보이시려면 자기소개를 잘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기소개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소개를 할 때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퍼라는 법칙인데요. 아마 경영학을 전공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퍼 법칙, 주가 수익 비율 이렇게 떠올리실 거예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P는 바로 포지셔닝입니다. 내가 일하는 회사와 업무에 대한 어떤 위치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일하고 있는 회사와 직책을 그냥 나열하기보다는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소명의식을 넣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명의식을 우리가 컬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부르름을 받고 왔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세상에 그 일을 통해 어떤 소명을 이루라는 어떤 부르름을 받고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소명의식을 넣어서 이야기를 하시면 훨씬 더 멋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 은행에 다닌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요, 어디 은행 다니고 있고요. 연봉 많이 주니까 다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직장 다니고 있거든요. 다니고 있는데요. 죽지 못해 다니고 있어요.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정말 가슴이 그냥 툭 내려갑니다, 진짜.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소명의식을 한번 넣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무슨 은행에 다니고 있는 누구입니다. 저는 회사에서 PB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혈관이 막히면 동맥경화가 생기는 것처럼 이 돈의 흐름이 막히면 우리나라 경제, 가정 경제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람들의 돈의 흐름을 시원하게 뚫어줘서 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때요? 훨씬 더 멋있게 이야기가 들리지 않나요? 자, 그리고 자기소개 퍼 법칙 가운데 두 번째, 바로
E인데요. 여기서 E는 에피소드의 약자입니다. 바로 에피소드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사람들은 이게 누군가 앞에 나와서 자기소개를 했을 때 이렇게 에피소드를 넣어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 저 사람은 저런 경험을 갖고 있구나. 저 사람은 저런 쪽에 관심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연사와 굉장히 친밀감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어느 한 사람이 싱가포르에 갔다 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자기소개를 할 때, 저는 뭐 얼마 전에 싱가포르를 갔다 왔는데요. 참 멋있더라고요. 구경할 것이 참 많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제가 얼마 전에 싱가포르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와, 참, 그 싱가포르 참 재밌는 곳이더라고요. 사람들은 영어를 쓰는데, 문화는 굉장히 유교적이어서 마치 서양과 동양을 섞어놓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여러분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가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전자는 그냥 싱가포르 여행 좋았어요랑 그 다음에 아 그런가? 싱가포르는 서양과 동양을 섞어놓은 느낌인가? 이렇게 후자는요 훨씬 더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저 사람이 싱가포르 여행 갔었고 싱가포르는 또 이런 느낌이 드는구나 라는 그런 정보를 듣기 때문에 훨씬 더 그 사람에게 호감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에피소드를 자기소개에 넣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라고 했을 때 난 그냥 어디서 일하고 있어요.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좁은 시야에서 자기소개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경험했던 에피소드를 활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우리가 자기소개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에피소드는요. 바로 현장형 에피소드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느껴지는 느낌을 에피소드로 삼아서 이야기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그 스피치를 잘하기 위한 모임이 갔는데 그 이제 모임에 이제 가려다 보니까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야, 우리 오늘 모임에 오긴 왔는데 정말 스피치 실력이 늘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이제 내가 들었습니다. 저녁도 먹지 않고 이렇게 달려왔는데, 스피치에 대한 실력이 많이 향상됐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이걸 듣고 자기소개 때 활용하셔도 돼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스피치 모임에 참석한 누구누구입니다. 제가 오늘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는데요. 어떤 분들이, 이거 듣는다고 정말 스피치 실력이 늘겠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근데 많은 희망을 갖고 왔습니다. 저는 오늘요, 저녁도 안 먹고 왔으니까 정말 열심히 스피치 수업, 스피치 모임 참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훨씬 더 현장감 넘치는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모임을 통해서 정말 내 스피치 실력이 늘을까? 이런 어떤 궁금증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공감하면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에피소드를 활용하실 때 시즌성 에피소드를 활용하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시즌성은요, 계절, 요즘에 날씨, 절기, 요즘에 핫 이슈,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소개를 하실 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입춘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전에는 꽃이 피는 것을 보고 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렇게 나이가 50이 되고 보니까 내 마음에 꽃이 펴야 진정으로 봄이 오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모임 통해서 아직은 차가운 바람이 불지만 우리 모두의 마음에 봄꽃이 활짝 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꽃이 핀다, 입춘이다 이런 어떤 시즌을 이용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훨씬 더 센스 있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칭찬형 에피소드를 넣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칭찬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누구를 칭찬하냐면 그 모임에 온 사람들, 그리고 그 모임에 나를 추천해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칭찬하시면 사람들 이렇게 듣는 청중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호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누구누구입니다. 저는 누구누구 회장님의 소개로 이 모임을 추천받았는데요. 정말 좋은 분들이 함께 한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와보니까요. 정말 그런 기운이 확 느껴져서 정말 기분 좋습니다. 우리 회장님을 보면서요. 참 열정적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모임에 모인 여러분들을 보니까 여러분의 열정 또한 굉장히 크시네요. 열정은 전염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저에게도 그 열정 팍팍 전염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소개라고 했을 때 그냥 정말 자기에 대한 소개뿐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칭찬하는 것 또한 굉장히 말할 수 있는 말할 거리가 된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에피소드는 바로 명언형 에피소드입니다. 평소 마음속에 품고 있는 명언을 넣어서 말하는 건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누구누구입니다. 얼마 전에 다른 모임에서 굉장히 큰 사업을 하시는 여성 회장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께 어떻게 성공했냐, 성공 비결을 물으니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의가 있어야 한다. 무슨 일이든 성의를 갖고 일하면 어느덧 등 뒤에 태산같이 쌓여있는 돈이 보일 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모임 성의 있게 우리 한번 만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성의 있는 인연 많이 만들어서 서로에게 큰 버팀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마음속에 있는 화두를 꺼내서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자기소개 퍼 법칙 마지막은 바로 R, 레졸루션입니다. 결의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의를 다시 한번 다지는 그런 멘트를 하는 겁니다. 공식 석상의 자리에서 이제 스피치를 할 때요, 많은 분들이 마무리를 잘 못해서 했던 얘기 또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마지막 레졸루션은 우리 한번 잘해봐요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네, 우리라는 말은요, 이 동질감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마지막, 우리 한번 잘해봅시다. 우리 한번 열심히 해봐요. 우리 한번 최선을 다해봅시다. 이렇게 골프에서 보면 우리 한번 홀인원 한번 해봅시다. 뭐 이런 걸로 끝나면 훈훈하게 마무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자기소개 퍼 법칙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여러분. 네, P만 하셔도 좋고요. E만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퍼를 다 하셔도 좋은데 시간은 1분 30초에서 2분을 넘기면 안 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십시오.